미리 보는 오늘 증시입니다. 오늘은 현대증권의 박남일 팀장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일입니다. 저항선을 뚫고 나자 승승장구입니다. 그동안 6월 급락장 이후에 번번이 상승에 좀 실패했던 부분이었는데 1950을 뚫고 나자 이제 아주 거침없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 덕은 외국인들의 매수세 호조 덕분이죠. 지금까지의 상승세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시장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의 무역 수지가 올해 최대 흑자폭을 기록하면서 상해 증시가 한 3%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국내 증시를 좀 보게 되면 장중에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1970선을 돌파를 했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1950포인트, 60포인트, 70포인트 돌파하게 되면 상당폭 그 역할을 외국인들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어제 5,400억 정도 순매수를 유입했습니다. 12거래 연속 매수를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좀 시장을 좀 면밀히 좀 더 지켜보게 되면 코스닥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코스닥은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할 부분은 시리아 공습이라든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등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내성이 지금 갖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은 추세적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 주체는 외국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거침없이 오르고 지금 진격의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내친 김에 2천까지 갈까라는 의견이 있고 또 반면에 이것에 대한 후유증은 없을까? 이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신다면요. 예. 최근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이슈는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금융시장이 악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시각이 좀 우세하고요. 오히려 시리아 내전 문제가 국내 글로벌 공조가 또 해외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당분간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내 증시는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경기 차익성 매물이 아마 출현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 그렇지만 중국 경기 개선 기대감과 맞물려 가지고 외국인 중심의 수급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최근 강세를 보고 있는 소재 산업재 업종의 추세적 강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자동차, 화학, 정유, 조선, 건설, 기계 섹터의 순환 흐름을 유도하면서 상승 흐름을 전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단지 코스닥 섹터는 국내 기관의 매도세가 진정된다면 가격 메리트 부각으로 상승 가능 시점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켜볼 게 뭐냐면 이번 주 주가는 지난주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로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게 되면 시리아 사태의 의회 통과 가능성, 다시 말해서 미국이 시리아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FOMC 회의가 열린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만기일 추석 연휴 변동성 확대가 우려됩니다만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는 소재와 산업재의 추세적인 강세가 지속됨으로써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지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의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소외됐던 증권, 건설 등 경기 민감주로서의 상승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실적과 수급이 좀 양호한 섹터를 좀 공략을 하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하고 철강주는 일단 포토상으로 가져가십사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섹터는 이제 건설 섹터, 철강 섹터, 조선 섹터, 그다음 지금은 은행주까지 지금 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좀 중요시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 섹터하고 건설 섹터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와 건설 섹터의
부품 사업으로 특화된 그 탁 금속에 최근에 그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게 됐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반기 실적이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그쪽에 그 가격 메리트가 발생 중이라서 그 솔라시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적과 수익이 동반한 종목에 좀 보십사 좀 말씀드리고요. 기계 섹터에서는 탁금속, 동양기전, 두산인프라. 그다음에 IT에서는 그 솔라시아, 그다음에 제약주에는 제닉 좀 보십사 좀 말씀드리고요. 건설 섹터에서는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주도주는 대림산업이라는 거, 철강은 저 동국지강, 조선은 현대중공업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건설 섹터는 지금 건설사들의 실적이 2분기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지났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상승 패턴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조선 섹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주 증가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 신조선가 상승에 따른 업황 트라운드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선 섹터는 눌림이 발생할 때마다 좀 담아가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종목 한 가지가 그 솔라시아에 대한 의견을 주시겠는데요. 지금 이 종목에 같이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신가요? 물론입니다. 솔라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실적주이면서도 지금 어떤 종목을 같이 보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코나 아이라는 그 종목이 있습니다. 코나 아이라는 종목이 지금 상승률이 거의 3.5배 정도 상승돼 있는데 솔라시아는 지금 거의 한 달 보름 동안 눌러져 있죠. 한 35%예요. 실적은 코나이와 솔라시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코나이는 가격 메리트가 좀 부담되기 때문에 솔라시아를 한번 접근해 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대증권 박남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